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Who is our enemy in the power group? 지금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우리의 적인가, 우리의 아군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한번 보십시오. 일단 우리 중에서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반권위주의, 반공산주의, 법치 합리주의, 48년 건국 정통성 인정, 4.3 5.18 우상화 반대, 부정선거 규명 및 척결,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확장, 차별금지법 반대. 이렇게 보면 우리인데 이 우리 중에서 우리가 지금 먼저 한번 누구를 걸러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중에 부정선거 규명 및 척결과 차별금지법 반대, 이 두 개는 체크를 안 하는 세력들을 먼저 우리가 적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병태 교수입니다. 이병태 교수는 지난번에 성 스캔들 때문에 잠잠하다가 최근에 법원에서 결론이 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훨씬 더 악감정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병태 교수가 오늘 썼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의 주장 속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혐오를 보면 이 법은 기독교 때문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사회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다. 차별은 우리 마음속에 차별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서 법은 내면의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강제해서 차별을 없애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분노했던 김영란법과 같이 되기 십상이다. 그 법 이제는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가 청문회에서 정적 공격용으로 쓰인다. 내가 기독교 일부의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 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의 논리가 성소수자들이 치료 대상이고 사회악이라는 기독교의 지독한 무지와 혐오의 언어다. 거의 성소수자들로 사회가 곧 붕괴할 것 같은 공포 마케팅이다. 난 이 반대 논리가 거꾸로 이 법이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성스캔들 무혐의를 받고 가장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 주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아주 공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짐쪄드신 한교안 대표, 보수를 바보 집단으로 만드는 처신 애처롭다고 해야 하나, 답답하다고 해야 하나. 당신의 기회는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어서 집에 가소. 아니면 민경욱과 음모론당 신당 창당하시지요. 어차피 이병태 교수라는 사람은 제 이름을 들먹이면서 공격할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제 존재를 인정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이병태 교수라는 사람 어차피 자기 이름 걸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딱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리걸 마인드가 없습니다.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현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소양을 말합니다. 리걸 마인드. 리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합니다. 저는 국제인권법과 국제법을 그리고 미국법을 전공했고 한국 법은 거의 모든 법서를 다 꼼꼼하게 다 필기하면서 꼼꼼하게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양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병태 교수님은 법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법정을 바라보면 됩니다. 알고 계세요? 내용을 아세요? 한국에서 너무나 무지한 소위 지식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리걸 마인드가 없는 이 가짜 지식인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자유주의를 운운하는 겁니까? 자유주의? 자유주의를 운운하고 법치를 운운합니까? 그러면 법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입증의 단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법이지만 한국 법도 똑같이 합니다. 한국 재판에서도 미국 법보다는 정교하게 하지는 않지만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병태 교수님? 우리가 어떤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범죄를 다룰 때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일단 뭐 증거가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아주 사소하고 부수적인 정황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정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혹을 넘어서 이거 정도는 증거네. 이 정도 되면은 영장을 발부해서 좀 수사를 해봐야 되겠네. 이런 것을 개연성이 있는 이유, 프로버블 코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우월한 정보다.
우월 증거, 프로판드러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고, 이건 확실한데 이 정도면 뭐 혐의 거의 입증하겠어. convincing evidence라고 합니다.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혐의가 사실이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한 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건 빼박이다.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이병태 교수님 그런 종류의 그 가짜 우파들, 이 정도 증거에 대한 계단만 이해해도 함부로 부정선거 문제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일장기 투표지나 배추잎 투표지는 circumstance 정황이 아니에요. 합리적 의혹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사를 해볼 만한 개연성 있는 의혹입니다. 이것이 빼박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beyond reasonable doubt, 이것은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유죄 입증 증거거든요. 그건 아니라고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법정에서 더 다투거나 아니면 수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선관위 직원들 조사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경욱 의원님이 오늘 이렇게 썼죠. 사이로 투표 결과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확률과 통계가 등장했다. 부정선거라고 했더니 증거가 없는 음모론이라고 했다. 그럼 좋다. 증거를 찾기 위한 재검표를 하자고 했다. 재검표를 방해했다. 원래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하지도 않았죠. 줄기차게 싸워서 재검표를 성사시켰다. 일장기 투표지와 배추잎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 증거가 나온 거다. 투표 과정에 실수로 나온 거라고 변명했다. 좋다. 그걸 증언할 증인을 부르자고 했다. 증인 소환을 방해했다. 불굴의 투지로 싸워서 증인 출석을 관철시켰다. 증인들은 투표 과정에 그런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다고 용기 있게 증언했다. 더 무엇이 필요할까? 확률, 통계와 증거, 증언으로 부정성을 이미 증명됐다. 그러면 이병태 교수와 같이 부정성을 음모라고 하는 사람들 좋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통계에 능하다고 하니까 증거 없음 또는 뭐 부수적인 정황 아니면 단순 추측을 넘어선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혹에 불과한 그런 것들, 그 단계는 사실은 재검을 하고 나선 넘어섰죠. 일장기 투표지가 1000장씩 나오면 그것은 이미 개연성 있는 이유죠.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사 들어갔습니까? 이상하죠. 6개월 넘어섰죠? 이상하죠. 이게 이상하지 않으면 리걸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입 다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보들이잖아요. 어디서 함부로 음모론 소리를 합니까? 합리적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서 개연성 있는 이유가 나오면 수사를 해야죠. 그게 문명국이죠. 그리고 분명히 법정에서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증언자를 소환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국가수에서 지금 수사 분석 들어갔습니까? 국가수에서 분석하면 하루도 안 걸립니다. 이 용지가 공식적인 용지인지,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투표 현장에서 프린트된 것인지 수사하고 있어요? 이게 문명국입니까? 리걸 마인드가 없는 가짜 지식인들, 자유주의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선거권이 자유주의의 정수입니다. 이병태 교수님, 차별금지법, 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 나아가서 이제 차별금지법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이 차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건 역시 리걸 마인드가 없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키어 축제가 3년 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제헌절이 있는 그 전날까지, 왜 이 사람들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제헌절까지를 키어 축제로 했는지 굉장히 악의적인데, 결국은 제헌절 전날 단 하루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냥 자유를 선포한 헌법이 아니고요. 불가침의 권리를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불가침이라는 뜻을 몰라서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는 자유가 무한정 허용된 자유라고 지금 이병태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식한 거죠. 이 불가침이라는 것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말한 천부인권입니다. 그리고 1948년 세계인권선에서 말한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천부인권입니다. 이게 바로 불가침의 권리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경멸하는 기독교가 긍정하는 성경이죠. 지금 단지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동성애 관련돼서는 미국 법원은 어떻게 동성애를 받아들였나라는 책을 쓴 법제자유민주연대 이사기도 하시죠. 정성윤 변호사가 오늘 포스팅한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SB 132 법안은 트랜스젠더 존중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여성 감옥에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남성인 트랜스젠더들이 1115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 3명 중 1명은 여성이니 여성 감옥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들 중 10명당 1명꼴로 허락을 받는답니다. 문제는 다른 여성 죄수들이 무섭고 불편하다며 원하지 않고 심지어 감옥 내에서 트랜스젠더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도 캘리포니아 정부는 여전히 안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트랜스젠더들을 여성 감옥에 수감한다며 법을 지켜 계속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한답니다. 이에 여성 단체들과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상황이 곧 우리 사회에도 벌어지겠죠. 이병태 교수님, 이게 자유입니까? 저는 왜 이게 억압으로 느껴지죠? 강간의 자유도 있고 범죄의 자유도 있습니까? 트랜스젠더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뛰어들어서 석권을 하는 것, 그게 자유주의입니까? 도저히 인류의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법천지가 도래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말하자면 리걸 센스? 리걸 마인드예요. 이 정도 리걸 마인드도 없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반만년 역사라고 하죠. 우리의 유구한 역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숨겨주죠. 시시하죠. 그리고 미국의 소도미법처럼 형법으로도 다루지 않았어요. 크게 문제가 안 된 나라입니다. 법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돌을 던지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까?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죠? 이건 잘못된 문화, 문명, 트렌드죠. 그런 거 꼭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럼 트랜스젠더들이 사실은 심지어 성기 제거도 하지도 않고요.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것들이 공포 아닌가요? 저는 왜 공포를 느끼죠? 왜 이병태 교수님은 공포를 안 느끼나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헌절 전날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계속해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대해서 강의를 해왔어요. 세계 동성애 인권 운동의 시작을 하버드 대학교 교목실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레즈비언 교목이 시작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건 제가 검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더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하버드 대학의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이 지금 문장을 보면은 베리타스 이 책 3권이 있어요. 책 3권이 이렇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하버드는 뭐 존 하버드 이름을 따서 17세기에 만든 학교니까 19세기 이 무렵에 이렇게 책 다 열었을 텐데 원래 한 권은 타스에 해당되는 책은 덮여 있었거든요. 칸트에 대해서 공산주의자, 유물론자들이 공격할 때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칸트의 인식론의 어떤 한 영역에서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죠. 그 유명한 띵안지히라고 하는 사물 그 자체 본질,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부분은 인간이 다 인식할 수 없다라고 칸트가 인식론적 불능을 선언했기 때문에 나중에 유물론자들이 아주 비판을 하고 미워했죠, 칸트를. 지금 다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영역이 다 인식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19세기적인 오만, 그 결과로 하버드 대학도 책을 다 열어버렸어요. 이 책을 다 연다는 것은 성경은 덮는다는 의미죠. 저는 굳이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인간이 그렇게 잘났나요? 인간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 수도 있고 별도 만들고 해도 달도 다 만듭니까? 이 인간의 교만, 인간의 책을 다 열고 하나님 책을 다 들은 교만의 결과가 오늘 지금 이병태 교수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한국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소위 가짜 자유주의. 진정한 자유,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1966년 인류가 만든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국제 다자조약이죠. 자유권이라 부르는 비규약, 시민적 정치적 자유, 그 정수에 해당되는 것은 선거권입니다. 자유선거권, 보통선거권, 평등선거권이에요. 이 평등선거권,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이 보통선거권, 이것은 한 점 의혹만 있어도 규명을 해야 돼요. 그 규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감히 음모론자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다 범죄자들이에요. 제가 살아있는 이상 절대 당신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accountable 할 때까지, accountability, 책임을 질 때까지. 당신들이 처벌을 받고 나면 그때 용서할게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이병태류, 정규재류, 이제 우파에서 적으로 규정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상 절대로 이준석, 하태경, 숨어있는 주사파 리더 김영환 같은 범죄인들로부터 대한민국 70년 이상의 신고 관련을 함께 해온 국민의힘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